기로 했습니다. 오는 2023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송정동 옛 구미경찰서를 임시청사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성주군과 칠곡군이 문체부의 제3차 문화도시 지정 최종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칠곡군은 재정비를 거쳐 내년에 다시 도전한다는 입장입니다. 24일 0시 기준 경북에서는 144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2022년 이민년 달라지는 제도를 정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입니다. 구미교육지원청이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새로운 신청사를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2월부터 본격적인 철거 공사를 시작해 오는 2023년 12월 준공 예정인데요. 교육지원청은 기획재정부와의 대부 계약을 맺고 구미 송정동의 옛 구미경찰서 부지를 임시청사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오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미시 송정동에 위치한 구미교육지원청. 지난 1979년에 현 청사가 건립된 이후 42년의 세월이 흘러 다소 협소하고 오래된 모습입니다. 당시 교육지원청에 비해 조직 규모가 커지고 직원들이 2배 이상 늘면서 사무 공간과 주차 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구미교육지원청은 기존 청사 건물을 모두 철거하고 그 자리에 신청사를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새로 지어지는 신청사는 총 34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됩니다. 교육지원청은 내년 2월부터 철거를 시작해 오는 202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신청사는 현재 설계를 완료했고 내년 2월 중에 임시청사 이전 사물부터는 기존 청사 철거 및 공사를 추진해서 2023년 12월에 완공해서 신청사로 복귀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교육지원청 직원들은 구미 송정동의 옛 구미경찰서 부지를 임시청사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구미경찰서가 새로 이전하면서 옛 구미경찰서 부지를 시청과 교육지원청, 경북경찰청 등이 사용하길 원했는데 부지 소유자인 기획재정부가 지난 2일 연 3억 5천만 원의 임대료 납부를 조건으로 교육지원청과 2년간 대부 계약을 체결하면서 결국 교육지원청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옛 구미경찰서 부지의 사용을 두고 각 기관별 입장 차이를 보이기도 했지만 교육지원청이 대부 계약을 체결하면서 신청사 건립 추진에도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HGN 뉴스 오승훈입니다. 성주군과 칠곡군이 문체부의 제3차 문화도시 지정 최종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문화도시로 선정이 되면 지역에 5년간 국비 등 최대 200억 원을 투자할 수 있는데요. 이 사업을 통해 문화산업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던 두 지역의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전복은 기자입니다. 지역별 문화자원을 활용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도시 사업.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문화도시로 선정된 지역은 5년간 최대 국비 10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문체부는 올해까지 12곳을 문화도시로 지정했고 지난 23일 내년부터 국비를 지원할 3차 문화도시 최종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전국 16개 지역 중 6곳이 3차 문화도시로 선정됐습니다. 경북에선 성주군과 칠곡군이 예비 문화도시로 나섰지만 두 지역 모두 탈락했습니다. 예비 문화도시는 두 번의 최종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종심사의 벽을 넘지 못한 성주군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아쉽고요. 또 문화도시를 향해서 같이 열심히 달려온 우리 성주 시민 여러분들께 뵐 면목이 없고요. 올해 탈락의 고배를 마신 칠곡군은 재정비를 거쳐 내년 4차 문화도시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번에 아쉽게 탈락이 되었지만 시민분들이랑 행정에서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주셨기 때문에 내년에 또 재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추스리고 내년을 또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체부는 올해 첫 번째 최종심사에서 떨어진 칠곡군과 대구 달성군 등 5곳을 예비 문화도시로 재지정했습니다.
또 안동시와 부산 북구 등 11곳도 4차 예비문화도시로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총 16개 지역이 내년 4차 문화도시를 목표로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문체부는 내년에도 6곳을 문화도시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HCN 뉴스 전보근입니다. 다가오는 새해에 맞춰 우리 주변의 정책과 제도도 늘 바뀌곤 합니다. 내년에도 많은 정책들이 변경되거나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정책과 제도가 달라지는지 이규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다가오는 2020년부터는 우회전시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됩니다. 올해까지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시 과태료 6만 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됐지만 크게 단속을 벌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시 과태료와 벌점뿐만 아니라 자동차 보험료까지 인상됩니다. 두세 번 적발되면 5%, 4번 적발되면 보험료가 10% 올라가게 됩니다. 이어 내년부터는 원활한 재활용품 수거를 위해 분리 방법 표식도 변경됩니다. 변경되는 표식은 그동안 재활용품 재질을 표시했다면 앞으로는 배출 방법에 대해 안내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또 재활용이 안 되는 제품에 재활용 불가 표식을 달아 보다 원활한 분리수거가 가능해집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확대된 주 52시간제 근무에 맞춰 근로자들의 유급 휴일도 보장될 전망입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되던 법정 공휴일 의무화와 대체 공휴일 적용이 내년부터는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최저임금도 올해 8,720원에서 9,160원으로 440원 인상됩니다. HCN 뉴스 이규창입니다. 이어서 코로나19 소식입니다. 24일 0시 기준 경북에서는 144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역별로는 포항 34명, 구미 14명, 상주 6명, 칠곡 2명 등 모두 17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포항에서는 피아노 학원 관련 확진자의 가족 1명이 추가로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73명으로 늘었고 감염원이 불분명한 12명 등 모두 34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구미에서는 유치원 관련 등 14명이, 상주에서는 병원 관련 등 6명이 확진됐습니다. 이사장이 거주 장애인과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칠곡군의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노동법 위반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대구 고용노동청은 지난 17일까지 해당 시설을 특별 감독했고 임금체불 등 노동법 위반 행위 12건을 적발했습니다. 최근 3년간 전현직 직원 64명에게 야간수당과 퇴직금 등 1억 2천여만 원을 체불하고 근로계약서도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노동청 설문조사 결과 직원 25명 중 18명이 최근 6개월 동안 한 번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답했습니다. 대구 고용노동청은 보강수사를 통해 이사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가 내년도 도로 철도 건설 사업 예산으로 국비 2조 7,93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도로 분야에는 포항 영덕간 고속도로 4,215억 원, 안동에서 포항까지 국도를 확장하는 데 554억 원을 투입합니다. 철도 분야는 이천에서 문경을 잇는 중부내륙철도에 4,283억 원, 김천에서 거제를 연결하는 내륙철도에 54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경북 지역 공공배달앱 먹개비 가입자 수가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난 9월 운영을 시작한 먹개비는 3달여 만에 누적 주문 수 27만 4천 건, 매출액은 6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가맹점 수도 7,800여 곳으로 늘었고 이들은 약 7억 3천만 원의 수수료를 절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북도는 내년부터 성주군과 의성군 등 8개 군을 추가해 모두 19개 시군에서 공공 배달 앱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24일 개인 SNS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 사면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는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명박 대통령 또한 조속히 사면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이 많이 좋지 않다고 하는데 걱정된다며 하루빨리 회복하시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 이미자 의원이 제15회 대한민국 환경문화공헌대상에서 올바른 정치문화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올바른 정치문화 대상은 국가 균형 발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합리적인 의정 활동에 나선 인물에게 수여하는 상입니다. 임 의원은 생태환경과 국가 기후환경 변화 대응에 적극 나선 점과 올바른 환경 정치문화 구현 등의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국민의힘 정의용 의원이 농업 재해보험의 손해평가와 보험료율 산정을 객관화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한 지역별, 품목별 생산량 등 기초 통계 자료를 더 많이 수집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정의용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농업 재해보험의 손해평가나 보험료율 산정이 더 합리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령 딸기가 러시아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고령군 덕곡면에 있는 한 영농 조합법인은 최근 서량 딸기 440kg을 러시아로 보냈습니다. 이 딸기는 러시아 현지 유통업체를 통해 블라디보스토크 시장에 판매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1년도 제한 활성화 우수기간 평가에서 상주시가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상주시는 타 기관에 비해 높은 수준의 제한 채택률과 실시율로 시민들의 다양한 제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됨에 따라 내년 1월 2일까지 김천 사면대사공원의 이용 가능 인원이 제한됩니다. 이번 인원 제한은 사명대사공원 내 건강문화원 숙박동 5개 동과 한복체험동 등이며 이용 가능 인원은 최대 4인으로 제한됩니다. 이상으로 HCN 세로넷 방송 뉴스와이드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